자아를 찾아서 결혼의 굴레를 벗어던진 여정, 그리고 속박의 그림자. 서막 숨막히는 굴레의 시작, 그리고 내면의 속박.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가을의 황금빛 잎사귀가 바람에 흩날리는 오후였다. 58세의 은희는 창가에 앉아 그 자유로운 춤사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잎사귀들은 바람의 뜻대로 흩어지고 모이지만 그녀의 삶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었다. 매일 아침 태준의 커피를 챙기고 그의 출근을 배웅하는 일상.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고 학교 행사에 쫓아다니며 밤늦게까지 빨래와 청소를 반복했다. 이제 아이들은 독립했지만 그 빈자리는 권태로운 공허로 채워졌다. 오늘 저녁 뭐 해줄까? 태준의 물음에 대답하며 은희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이 모든 뒷바라지가 그녀의 삶을 정의한 듯 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점점 희미해졌다. 권태는 서서히 스며들었다. 매일 같은 식탁, 같은 대화, 같은 침대. 태준의 따뜻한 손길조차 이제는 습관적인 무게로 느껴졌다. 여보, 피곤하지? 그의 걱정은 사랑이었지만 은희에게는 또 다른 짐이었다. 아이들 뒷바라지로 청춘을 바친 세월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던 때 은희는 자신의 꿈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화가의 길, 캔버스에 세상을 담아내는 자유로운 영혼. 하지만 현실은 그녀를 주부로, 아내로, 어머니로 고정시켰다. 나는 무엇인가? 이 역할들 뒤에 숨겨진 나는 누구일까?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물었다. 허무감이 밀려왔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일상, 그 안에서 잊힌 자아. 피로가 쌓여갔다. 몸의 피로가 아니라 영혼의 피로. 왜 나는 항상 타인을 위해 사는 걸까? 내 인생은 어디에 있지? 이 물음은 점점 커졌다. 젊었을 때의 열정, 그 설렘은 어디로 갔을까? 거울 속 여인은 낯선 얼굴이었다. 진정한 나로 살고 싶어. 막연하지만 그 기대가 나를 끌어당겨. 자유에 대한 갈망이 피어났다. 결혼의 유대가 사랑이었음을 알지만 그것이 이제 굴레처럼 느껴졌다. 자아를 찾아야 해. 나만의 삶을 살아보고 싶어. 이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느껴보고 싶어. 그 갈망은 막연했지만 강렬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잎사귀처럼 흩날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무엇인지, 정말 나를 구할 수 있을지 은희는 아직 몰랐다. 남편 태준과의 결혼 생활은 30년째 젊음의 열정으로 시작된 그 유대가 이제 무거운 굴레처럼 느껴졌다. 태준은 매일 아침 그녀의 일정을 물었고 외출할 때마다 시간을 적어달라고 부탁했다. 은희야, 오늘 어디 가? 몇 시에 돌아올 거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은희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옥의 쇠창살처럼 들렸다. 인간의 삶은 왜 이렇게 반복되는 속박 속에 갇히는 걸까? 은희는 자주 그런 생각에 잠겼다. 어린 시절, 그녀는 예술의 세계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꿈꿨다. 하지만 결혼과 가정의 무게가 그 꿈을 짓누르며 매일의 습관이 그녀를 올가매었다. 사회의 기대, 사랑이라는 이름의 유대의 모든 것이 그녀의 내면을 점점 무겁게 만들었다. 자유란 단순히 혼자 되는 걸까? 아니면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내는 더 깊은 무언가일까?
은희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바람은 자유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최근 태준의 행동이 이상했다. 그는 메모지를 들고 다니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은희는 그렇게 치부했지만 그 반복은 그녀의 내면적 갈등을 더 키웠다. 결혼 생활의 일상이 삶의 의미를 희미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내 인생을 찾아야 해. 자유를 느껴보고 싶어. 그녀의 마음속에서 반항의 불꽃이 타올랐다. 어느 흐린 오후, 은희는 마침내 용기를 냈다. 태준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 씨, 나 집 나갈게. 혼자 살아보고 싶어. 이 결혼이 나를 올가매는 굴레처럼 느껴져.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은희야, 왜? 내가 뭐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은희는 그 순간 자신의 선택이 삶의 무의미함을 직시하는 첫걸음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짐을 풀며 느껴지는 해방감. 이제 나만의 삶이야. 자아를 찾아보자.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문턱에서 이미 새로운 그림자가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었다. 자유는 과연 해방인가 아니면 새로운 고독의 서곡인가? 제1장 자유의 만끽 그리고 자아의 속삭임. 새로운 아파트 생활은 처음엔 신선한 바람처럼 느껴졌다. 은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태준의 목소리 없이 시작되는 하루가 기뻤다. 그녀는 오랜만에 미술 도구를 꺼내 캔버스에 붓을 대기 시작했다. 색채가 스며드는 순간 잊힌 열정이 되살아났다. 이게 나였어. 결혼의 무게 속에서 잊고 살았던 나. 그녀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바람의 속삭임을 들었다. 자유는 이렇게 사소한 순간들에서 피어났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고 늦은 밤까지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이제야 살아있는 기분이야. 누구의 기대도 없이 나만의 리듬으로. 몇 주가 지나면서 은희는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혼자서 근교 여행을 떠났다. 먼저 경기도의 작은 산마을로 갔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느끼고 캔버스를 펼쳐 풍경을 스케치했다. 이 색감, 이 빛 이게 나의 시선이야. 다음 주말에는 강원도의 호숫가로 향했다. 호수에 앉아 물결의 리듬을 그리며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에 귀 기울였다. 자유란 이런 거였어. 매일의 선택이 나의 것이라는 사실. 또 다른 여행으로는 인천 근교의 바닷가 마을.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며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겼다. 이 흔적은 나만의 것. 누구도 지우지 못해. 특히 숲에서의 명상 시간이 소중했다. 양평의 울창한 숲길을 걷다. 나무 아래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했다. 새소리, 잎사귀 스치는 소리, 흙의 냄새 모든 것이 그녀를 감쌌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 역할 없는 순수한 존재. 명상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 어린 시절의 꿈, 잃어버린 열정. 이 자유가 나를 채워주네. 하지만 왜 가끔 공허할까? 여행 중 만난 사람들과의 짧은 대화, 홀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보는 시간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내면을 채웠다. 하지만 가끔 고독의 물결이 밀려왔다. 이 자유가 정말 나를 채워주는 걸까?
아니면 빈 공간을 더 크게 만드는 건가? 은희는 일기장에 적었다. 자아를 찾는 여정은 기쁨만큼이나 회의를 가져왔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속박을 벗는 게 아니라 내면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왜 이 자유 속에서 삶의 의미가 더 희미해지는 듯 할까? 자유를 만끽한 지 3달쯤 지났을 무렵 은희는 미술학원에 등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천천히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학원 강사인 민석은 처음엔 그냥 지나치는 존재였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부드러운 미소와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눈에 띄었다. 은희의 그림을 보며 가끔 조언을 해주었지만 그녀는 아직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자유를 즐기고 있는데 새로운 유대가 필요할까? 그녀는 생각했다. 학원 수업 후 혼자 집으로 돌아와 그림을 마무리 지며 내면의 갈등을 곱씹었다. 자아를 찾는다고 떠났지만 이 고독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더 약하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 민석과의 만남은 서서히 다가왔다. 학원에서 그룹 작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다. 은희 씨, 당신의 색감은 정말 자유로워 보이네요. 그의 말은 은희의 가슴을 살짝 건드렸다. 태준과 달리 그는 그녀의 의견을 강요 없이 듣는 법을 알았다. 학원 후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가까워졌다. 저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어요. 자유롭지만 때론 외로워요. 민석의 고백에 은희는 공감했다. 저도 최근에 남편과 헤어졌어요. 자유를 찾으려고요. 그녀의 말은 자유 추구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2장 유혹의 그림자 그리고 자유의 회의 민석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은희의 자유는 새로운 색을 띠었다. 그는 은희의 그림을 칭찬하며 작은 선물을 주었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비가 오는 날 우산 아래에서 그의 어깨가 스쳤다. 은희 씨, 당신과 있으니 세상이 밝아 보이네요. 그의 속삭임에 은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자유의 일부인가? 새로운 연결이 나를 더 자유롭게 하는 걸까?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태준의 전화가 울렸다. 은희야, 건강 잘 챙겨. 메모해 둘게.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은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내면의 갈등을 느꼈다. 태준 씨의 사랑은 속박이었어. 하지만 이 자유는 정말 나를 해방시키는 걸까? 새로운 유대가 또 다른 사슬이 되는 건 아닐까?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민석과 함께 근교 여행을 가기도 했다. 숲에서 명상을 하며 그의 손을 잡았고 호숫가에서 그림을 그리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민석 씨와 있으니 자유가 더 생생해. 하지만 점점 민석의 행동이 변했다. 그는 은희의 일정을 물었고 오늘 누구 만났어? 라고 캐물었다. 그냥 관심일 뿐이야. 은희는 애써 무시했지만 내면에서 갈등이 피어났다. 이 사귐이 진정 속박 없는 자유인가? 아니면 새로운 속박의 시작일까? 민석의 시선이 나를 기쁘게 하지만 동시에 묶는 듯해. 밤에 홀로 누워 생각했다. 자유를 추구하며 그를 만났지만 그의 기대가 나의 선택을 제한하는 건 아닐까? 진정한 자유는 이런 유대 없이 가능한가? 시간이 흐를수록 민석의 친절은 점점 집착으로 변모했다.
그는 은희의 핸드폰을 몰래 보았고 밤늦게 문자를 보냈다. 은희 씨, 오늘도 그림 그렸어? 나 없이 외로울 텐데. 그의 메시지는 로맨틱했지만 은희에게는 압박감이었다. 어느 날 학원에서 은희가 다른 남학생과 웃으며 대화하는 걸 본 민석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 사람 누구야? 조심해. 세상엔 나쁜 놈들 많아. 그의 말투는 소유욕으로 물들어 있었다. 은희는 불안해졌다. 민석 씨, 나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어. 그녀의 말에 민석은 웃었다. 자유라고? 나 없이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의 말은 은희의 내면을 찔렀다. 태준 씨의 간섭과 다를 게 없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석은 은희의 아파트 근처를 맴돌았고 밤에 창밖에서 그림자가 보였다. 은희는 홀로 앉아 자유의 본질을 고민했다. 자유를 추구하며 새로운 속박에 빠졌어. 결혼의 굴레를 벗었지만 이제 민석의 유혹이 나를 올가매네. 진정한 자아는 혼자서 찾을 수 있는 걸까? 아니면 타인과의 유대 속에 숨어 있는 걸까? 그녀의 마음은 물결처럼 출렁였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안에서 고독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졌다. 이 자유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드는 건지. 나는 정말 자아를 찾았을까? 민석과의 사귐이 자유를 증폭시키는 건지 오히려 가두는 건지. 이 갈등이 나를 괴롭혀. 한편 태주는 혼자 남은 집에서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최근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자 메모를 통해 일상을 관리했다. 은희의 외출 시간 적기 그녀를 잊지 않기 위해. 그의 메모는 사랑의 증거였다. 은희가 떠난 후 그는 더 자주 병원에 갔지만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 은희가 부담 느낄 텐데. 태주는 은희의 새 아파트를 몰래 지켰다. 그냥 안전한지 확인할게. 그의 행동은 삶의 필연성을 수용하는 태도였다. 어느 비 오는 밤 은희는 민석과 다퉜다. 민석 씨, 그만해. 이건 자유가 아니야. 민석의 눈이 번뜩였다. 너는 내 거야. 태준 그 늙은이보다 내가 낫잖아. 그는 은희를 끌어안으려 했고 그녀는 밀치며 도망쳤다. 빗속에서 은희는 울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자유인가? 왜 이렇게 외로워? 자유를 추구하며 환상에 빠졌지만 이제는 더 깊은 고독 속에 갇혔어. 그녀의 내면은 회의로 가득 찼다. 진정한 자유는 고통스러운 여정 끝에 오는 걸까? 아니면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환상일까? 민석과의 유대가 자유를 더해주는 줄 알았지만 이제 보니 새로운 굴레야. 은희는 그 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직시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것이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었어. 나는 욕망의 노예였어. 민석은 새로운 환상일 뿐. 진짜 자유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거야. 하지만 회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돌아갈 수 있을까? 그 굴레가 정말 속박이었을까? 자아 발견은 이 고독 속에서만 가능한 걸까? 제3장 위기와 깨달음의 파도. 자유의 진실. 다음 날 은희는 학원에서 민석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됐다. 다른 여학생이 속삭였다. 민석 선생님, 여러 여자들 속였대. 돈 빌리고 사라지거나 스토킹해. 은희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지만 민석이 문을 두드렸다. 은희 열어.
우리 이야기하자.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공포에 떨던 은희는 태준에게 전화했다. 태준 씨, 도와줘.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도움의 외침이었다. 태준은 즉시 달려왔다. 문을 부수듯 열고 민석을 마주쳤다. 은희를 건드리지 마. 태준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민석은 비웃었다. 늙은이, 내 아내는 나를 선택했어. 싸움이 벌어졌다. 태준은 민석을 제압하며 경찰을 불렀다. 경찰 조사에서 민석의 정체가 드러났다. 그는 여러 여성들을 속여 돈을 뜯고 스토킹한 사기꾼이었다. 복지 상담사로 위장해 접근했대요. 경찰의 말에 은희는 충격받았다. 태주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곳에서 치매 진단서를 보여줬다. 은희야, 미안해. 메모는 나를 잊지 않기 위한 거였어. 내가 떠난 후 더 악화됐어. 은희는 눈물을 흘렸다. 태준 씨, 왜 말 안 했어? 그게 통제라고 생각했어. 태준은 약한 미소를 지었다. 내 자유를 빼앗기 싫었어. 하지만 너 없인 나도 없어. 은희는 자신의 오해를 후회했다. 자아를 찾는다고. 결혼을 굴레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짜 굴레는 내 고집이었어. 자유를 추구하며 외부 탓으로 돌렸지만 그것은 내면의 욕망이었어. 은희의 내면은 깨달음의 파도로 출렁였다. 자유를 추구하며 민석의 속박에 빠졌어. 하지만 태준의 사랑은 진정한 유대였어. 삶의 무의미함을 직시하며 자유가 완벽한 해방이 아님을 알았어. 그것은 균형, 연결 속에 있는 거야. 그녀는 회의 속에서 빛을 보았다. 떠났던 그 여정이 없었다면 이 깨달음도 없었을 텐데. 자유는 고통스러운 여정 끝에 오는 선물이야. 하지만 진정한 자아는 이 모든 갈등 속에서 피어나는 거 아닐까? 제사장 치유의 여정, 두 번째 자유와 수용의 철학. 민석이 체포된 후 은희는 태준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치매 클리닉에 다녔다. 태준의 메모는 이제 부부의 공유물이 됐다. 오늘 은희와 산책 사랑해. 은희는 그림을 그리며 태준을 모델로 삼았다. 태준 씨, 당신이 내 영감이야. 그녀의 붓질은 자아 표현의 도구가 되었다. 함께 근교 여행을 가기도 했다. 숲에서 명상을 하고 호숫가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이제 이 유대가 자유를 더해주네. 하지만 은희는 여전히 사색했다. 진정한 자유란 완전한 독립이 아니야. 어느 정도의 자발적 속박, 타인과의 유대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 태준 씨와의 관계가 나를 묶지만 동시에 날아오르게 해. 은희의 인생 궤적은 변했다. 자유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었다. 그녀는 미술 전시회를 열었고 태준은 그녀의 곁에서 응원했다. 은희야,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은희는 산책 중 태준에게 말했다. 자유를 외부에서 찾았지만 그것은 내면의 수용이었어. 당신과의 유대가 나를 자유롭게 해. 자발적인 속박이 진정한 자유를 낳는 거야.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내가 떠난 후 삶의 무의미함을 느꼈어. 하지만 돌아온 내가 빛이야. 그러나 가끔 은희는 창밖을 보며 여전히 회의했다. 이 자유가 진짜일까? 새로운 유대도 언젠가 속박이 될까? 자아 발견은 끝나지 않는 여정인가? 하지만 그 회의는 성장의 일부였다.
삶은 속박과 자유의 끊임없는 춤이었다. 진정한 자아는 고독 속에서만 아니라 유대 속에서 꽃피는 거야. 자유는 완벽한 해방이 아니라 선택된 연결에서 나오는 평화. 에필로그, 자아의 진정한 발견, 그리고 영원한 갈등 이야기는 끝났지만 은희의 여정은 계속된다. 결혼의 굴레를 벗으려던 그녀는 오히려 그 안에서 진짜 자아를 찾았다. 자유의 환상을 넘어 내면의 평화를 발견했다. 하지만 인간의 내면은 영원한 갈등이다. 자유를 추구하며 속박을 만나고 자아를 찾으며 고독을 맛보는 자유란 자발적 속박 속에서 피어나는 유대야.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선택된 연결에서 나오는 빛. 당신의 삶은 어떠한가? 자유를 추구하며 놓친 건 없나요? 그 인생 궤적 속에서 사랑의 빛을 발견하시길. 자유는 끝없는 여정, 속박 속의 꽃이다.